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율곡 선임과의 대화. 하늘은 공부를 위해 일부러 힘든 상황을 초래한다. 이 내용은 한국 선독의 여자 도인 문화영 선생의 한국의 선인들에서 가져왔습니다. 문화영 선생은 아주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살아생전 당신은 선계에서 왔고, 그래서 선계에 계신 선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인들과 만나서 나눈 대화 내용을 수많은 책으로 남기고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이율곡 선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이율곡 선인께서는 당신은 현재 아르헨티나 행성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지구에서 천억 광년 떨어진 곳에 아주 수승한 별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이름은 이나타시우스고, 이나타는 약칭이라고 합니다. 문화영 선생께서 이율곡 선인에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번 편은 시작이 됩니다. 이나타께서는 성공한 편인지요? 그렇습니다. 저는 무려 3등급이나 승급할 수 있었사옵니다. 지구에서 수련을 해서 3등급이나 업그레이드 돼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랬습니까? 그렇게 승급하는 것도 가능하던가요? 그랬습니다. 지구에서 저보다 더욱 성공했던 선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나 저 역시 가장 성공한 편에 속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도약할 수 있었던가요? 수련 과정상의 독특함 때문이었습니다. 무엇이 독특하던가요? 선생님께서 아시고 계시는 것들이옵니다. 아닙니다.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극도의 갈등은 극도의 파장을 발생하며 극도의 갈등이 발생한 파장은 발전이든 퇴보든 양당 간의 결정이 되도록 이끌게 됩니다. 이나타께서는 무엇 때문에 갈등을 겪었는지요? 지구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든다면 인간들이 어느 하나를 놓고 깊이 있는 탐구를 하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고 아주 명분론에 치우쳐서 다른 사람의 신상에 극도의 해악을 끼치는 것 역시 잘만 활용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지 않나요? 물론 좋은 방법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랬습니까? 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좋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모두에게 잘 되도록 하면서 발전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한 방법은 없습니다. 지구에서는 그런가 봅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습니다. 모두에게 잘 되게 하는 방법, 그러한 정책도 없더라고요. 정치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음악이든 영화든 어떤 것든 어떤 거든 100%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항상 찬반이 갈리게 되어 있는 것이 지구니까 갈등이 많은 것. 그러니 모두에게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 방법은 왜 그렇게 되던가요? 역으로 치는 방법이 오히려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나타께서는 그러한 경우였나요? 그렇기도 했습니다. 우주에만 사는 순리대로이나 지구에만 사는 역으로 치는 편이 오히려 승부가 빠른 경우가 왕왕 있었사옵니다. 겪어보고 나니 그것이 지구의 순리였사옵니다. 우주에서는 통할 수도 없고 통하지도 않는 사고방식이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허나 지구에서는 다소 억지를 부리는 것이 순리인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사옵니다. 그래서 각종 전쟁이나 쿠데타나 뭐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가 봅니다. 그러한 억지는 부려도 좋은 것인지요?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이 아무리 안 좋아도 자신은 순리대로 가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역으로 치면서 오히려 정으로 가는 것이므로 정이라 이제 바를 정. 그 안에는 엄청난 진리의 태산이 숨어 있습니다. 이 진리를 안다는 것은 정의 모든 방법, 순리를 알고 나서 가능한 것입니다. 순리란 무엇인지요? 기운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옵니다. 순리대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순리가 아닌 것을 순리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부이옵니다. 역은 순리보다 한 차원 높은 진리입니다. 순리를 순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리가 아닌 것을 어찌 순리로 받아들인단 말인가요? 지구의 순리는 역으로 풀어야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즉, 순리가 아닌 방향으로 가면 순리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묘한 세상이 지구네요. 그것이 지구의 순리란 말인가요? 그렇사옵니다. 지구의 순리는 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다스릴 때도 이렇게 역으로 다스리는 경우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 칭찬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꾸지람을 줄 때도 있고, 꾸지람을 줘야 되는데 칭찬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람을 교화시키는 경우도 있다고 하잖아요. 지구의 순리는 역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요. 네,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면 하고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바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지 않고 의회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라면 대중을 말하는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순리는 대중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예, 순리와 영리는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간의 기운을 생성하는 것은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며 이들의 기운을 인도하는 것은 소수의 선인들입니다. 그럼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일에도 소수의 선인들의 의도가 작용합니까? 그렇습니다. 민심이 천심 아닌가요? 하늘의 뜻은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기운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긴 항상 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지는 않죠. 그리고 꼭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도 아니니까요. 다수의 사람들은 태평성대를 바라지만 하늘은 공부를 위해 일부러 힘든 상황을 절해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순리로 흐를 때는 기운의 흐름이 부드러우며 영리로 흐를 때는 기운의 흐름이 사납습니다. 이 사나움은 기운을 뒤집어 놓음으로 전쟁의 폐허와 같은 상태를 만들어 새로운 기운이 싹틀 소지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시기에 자신을 잘 관리하여 온 사람은 자신의 뜻을 심을 수 있었으며 휩쓸려 살아온 사람은 역시 휩쓸려 살아감으로 자신의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기운의 흐름을 바꾸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인간들의 진화를 위한 공부의 의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허나 정치나 경제 지도자들이 선계나 대중의 바람과는 다른 방향으로 기운을 이끄는 것도 영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뜻입니다. 지구의 스케줄은 항상 순리와 영리가 절반씩 되도록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혼란을 겪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또 맞게도 하고 예,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하늘의 뜻과 인간의 뜻을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겠군요.
인간의 뜻에 의한 영리일지라도 그것을 통해 교훈을 얻는다면 곧 하늘의 뜻, 즉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영리의 시기에 공부가 된다는 것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요. 인간들은 태평성대에는 현실에 안주하려 하여 발전이 더디지만 극한 상황에서는 진화의 여건이 한꺼번에 마련됩니다. 전쟁이나 정치, 경제적으로 극한 상황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정치를 잘못하여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국민들의 의식은 한결 성장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모델을 보면서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판단이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것이 바로 영리로서 대중을 한꺼번에 교화시키는 방법으로서는 그 이상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 행성에서는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에게 다 공부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요. 좋지 않은 국회의원들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경제 지도자들이 큰 기운을 지원받아 국가나 기업을 주도하는 것들도 같은 맥락에서 보아야 하는지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럼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말씀이신지요? 사람에 따라 다르옵니다. 먼저 사람을 세울 때는 원래는 정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차츰 사나 역의 방향으로 흐르는 것들도 있습니다. 욕심에 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선계에서 기운을 끊지 않고 계속 지원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요? 그런 경우는 선계는 관여하지 않고 그 아래 단계에서 지원하는 것이나 선계는 공부 차원에서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더 많이 배우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일에서도 순리로 되지 않고 영리로 흐를 때, 즉 일이 꼬이는 것이 순리인지 영리인지는 어떻게 찾아내야 하는지요? 자신의 일을 통해 찾아내야 하며 모든 것이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영리라도 순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인간으로 태어나기를 원해서 지구에 온 이상 어쩔 수 없도록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당연히 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안 되는 것들은 모두 프로그램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우주는 인간에게 보다 깊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럼 그 길은 스스로 찾아야 하는지요? 그렇사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 아닌지요? 그래서 수련이 있는 것입니다. 인연이 가까우면 수련을 통하여 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연이란 것이 아무에게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연이란 것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이 인연의 길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연의 길에 든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앞으로의 인연은 지금 쓰시는 이 책 속의 메시지를 처음 접하는 것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형태는 다를지라도 이 책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하여 인간이 왜 고해에서 이러한 생을 보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소중한 것이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연을 통하여 영적 상승을 이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허나 인연이 있다고 해서 전부 수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옵니다. 어떠한 인연이 있어야 수련을 할 수 있는지요? 수련을 할 수 있는 인연이 있어야 하옵니다. 상당한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나 인연이 아니었던 사람들에게도 이 책을 통하여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줄 것이 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인연은 어떤 방법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는지요? 역시 이 책을 통해서입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가능한 방법은 모두 동원이 될 것입니다. 하늘이 도와줄 것입니다. 인간들은 전부 자신들이 순리라고 정해놓은 것을 믿고 있는데 역으로 치는 방법은 어찌하면 찾아낼 수 있겠는지요? 마음을 비우면 됩니다. 어떻게 비워야 합니까?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기운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안으로 삭히면 생각 밖의 것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의 방향을 안으로 사기면 생각 밖의 것은 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손처자님께서도 저에게 많이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제발 머리로 뭘 좀 생각하려고 하지 말라. 어떤 일이 있을 때 머리로 백날 해봤자 그것은 업에 의해서 발생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비우고 고요하게 비우고 가만히 있다 보면 저절로 한 생각이 탁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취하라는 것이죠. 복잡한 일이 있을 때일수록 마음을 고요하게 가라앉히고 즉 명상의 상태, 정의 상태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바른 견해를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럴까 저럴까 이것이 옳을까 저것이 옳을까 막 우리가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건 업의 끄달림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업식이 작용할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바른 판단을 못하고 잘못 끌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자주 저에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율곡선인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차차 연구하다 보면 모든 것이 저절로 순리대로 가게 됩니다. 지구에서는 한 번에 순리대로 가는 것은 별로 없는 반면 하다 보면 순리대로 가도록 되어 있었사옵니다. 자신만의 문제에 대하여는 스스로 길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런 시기라면 수련생들이 너무 힘들지 않겠는지요? 그것이 공부이기에 생각하기에 달렸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자신이 겪어야 할 수많은 시행착오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지요? 공부란 쉽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도중에 수많은 난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겪고 넘기는 것이 공부이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편하게 즐기면서 가는 것이 공부가 아니옵니다. 그거야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알고 있으면서 잘 안 되는 것이 지구의 일이 옵니다. 우주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사옵니다. 따라서 사전에 지구에서 영격의 상승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옵니다.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영격의 상승은 어려우니까요. 따라서 수련이란 알고 있는 일을 몸소 겪어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수련이 끝나면 알고 있는 대로 된다는 것인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는지요? 바로 그것이 지구와의 차이입니다. 우주에서는 그것이 정상이며 모든 것이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알고 있는 것이 그대로 적용되어 발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옵니다. 알고 있는 것이 순리이며 모든 일이 순리대로 된다는 뜻인지요? 그러하옵니다. 진화 정도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의 별들이 지구와 같이 억지로 어떠한 일을 함으로써 진리에 통하도록 하게 하는 것은 아니옵니다. 이나타께서는 지구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던가요? 지구의 파장이옵니다. 상당히 복잡할 텐데도요. 그렇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헌데 그 파장 중에는 지구에서 발생되는 것도 있어 없고 우주의 꽃을 받아서 지구에서 복잡하게 변화하는 것도 있사옵니다. 지구의 파장이 어떤 면에서 그렇게 좋던가요? 예, 어느 우주에 있어도 쉽게 잊을 수 없는 파장이옵니다. 특히 수련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우주의 기운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는 정말로 다른 별들과 서로 비교되는 면에서 압권이었습니다.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요? 지구 기운의 특징은 음양과 오행이 혼재하는 것이며 이 안에서 만물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기운만만이 있어서는 불가한 생명의 탄생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 생명의 탄생은 지구의 파장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주에는 음양과 오행이 없는지요? 있지만 지구에서처럼 뚜렷한 색깔을 가지고 혼재하지는 않사옵니다. 그러면 별개로 있다는 것인지요? 구분이 명확하옵니다. 일부러 섞지 않는 이상 섞여 있지 않사옵니다. 그러나 섞여 있는 경우에는 완벽히 조화되어 한 가지 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쯤 섞여 있는 경우라도 애매한 경우는 없사옵니다. 그렇군요. 이나타께서는 지구의 기운 중에서 어떤 기운이 가장 좋던가요? 어느 한 가지 기운이 좋은 것이 아니고 모든 기운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기운과 비슷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율곡 선인과의 대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 또 수많은 선인들과의 대화를 하셨습니다. 이율곡 선인과의 대화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